안녕하세요, 임태형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대전과고, 대전과학영재학교 전형 분석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초 현재 8개 과학영재학교들의 전형 요강과 제출 서류 양식이 모두 공개된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전형 분석해봐 드린 바 있고요. 오늘 이거 두 번째 시간인데 일정상 남은 영재학교들 전형 분석을 제가 영상으로 모두 제작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간 날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관련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전형 분석 원하시는 학교 댓글로 남겨주신 거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영재고 지원하실 분들 중에서 본인이 지원할 학교 전형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많다, 설명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댓글로 원하시는 학교 남겨주시면 제가 우선적으로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는 올해 대전과고 전형 요강, 그리고 오른쪽에는 지난해 대전과고 전형 요강 이렇게 비교가 되어 있는데요. 지난해 대비 달라진 부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 자격,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새롭게 강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공계 분야의 진로 진학 의지가 확고한 자, 이런 문구가 추가됐는데요. 뒤에도 보여드리겠지만, 그리고 대부분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영재학교 입시가 졸업생들의 의학 계열 진학을 앞으로는 좀 원천 차단하겠다, 이런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데, 이거는 이미 제가 2, 3년 전부터 의학 계열 진학하실 분들은 영재학교 과학고 선택 결코 유리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점차 제도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나 또는 중학교를 졸업한 고등학생도 지원할 수가 있고요. 또 중학교 1, 2학년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소속된 중학교에서 조기 졸업 또는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얻게 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8개 영재학교 중에서 사실상 1, 2학년 학생들이 붙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나마 있는 학교들이 서울과고나 경기과고, 한과용 정도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1, 2학년 합격자가 간혹 한두 명씩 나올 수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1, 2학년 학생들 중에 대전과고 지원하시는 분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경험 삼아서 또 내년이 있으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지원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형 방법에서도 올해 약간의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일단 모집 정원은 그대로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역인재 우선 선발이 정원 내에 90명 모집에 포함된다, 이런 문구가 새롭게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각 지역별로 어느 정도는 균등하게 학생을 뽑아보겠다, 이런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영재학교들에서는 이미 시행한 바 있고요. 대전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2단계 평가 결과가 상위 180등 이내인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집 정원의 2배수가 되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지필고사까지는 잘 본 학생들 중에서 지역 우선 선발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는 지역 중에서 사실은 대전이나 또는 서울, 경기 지역 이외의 지역들은 합격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예년에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학생들을 좀 한 명이라도 먼저 뽑겠다라는 취지인데, 사실상 영재학교 입시의 가장 중요한 단계를 2단계 지필고사를 볼 수 있는데, 그 지필고사까지 일단 통과한 학생들 중에서만 이런 우선 선발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2단계 지필고사 결과,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경남이나 경북이나 이런 지역 학생들이 상위권에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이 우선 선발은 그냥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원만큼은 그냥 우선 선발이 아니고 일반 전형, 일반 학생으로 선발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발 인원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34명 이내로 돼 있고요. 최대 34명이지 우선 선발을 무조건 34명을 뽑겠다는 건 아닌 걸로 이해하시면 될 테고, 제 생각에는 34명을 다 채우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해당 대상자들은 3단계 캠프 전형을 면제하고 2단계까지만 통과하면 최종 합격 예정자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우선 선발 제도가 지난해에도 사실은 있었는데요. 지역인재 우선 선발이 아니고, 여기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단계 전형에서 3단계 전형 면제 대상으로 1단계와 2단계 결과를 반영하여 20명 이내 선발한다. 이때는 거의 20명을 채워서 선발을 했었는데요. 이건 지역과 상관없이 2단계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3단계 면제해주고 최종 합격 예정자로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선 선발이 올해는 지역별로 분배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우선 선발 대상 자격 중에서 공고일 기준, 그러니까 전형요강 공고일 기준, 동일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에서 연속 1년 이상 재학 중인 중학교 3학년 지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선발을 노리고 갑자기 이사하는 학생들 인정해주지 않겠다, 이런 취지일 테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학교 3학년 지원자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1, 2학년 학생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겠죠.
거겠죠. 올해 영재학교들이 전부 이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하거나 새롭게 도입하고 있는데 1, 2학년이 이 지역인재 우선 선발에 포함되는 학교들이 있고 또 포함 안 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대전광고는 1, 2학년이 포함이 안 되는 걸로 보이고요. 관련 사항은 지원하실 영재학교 전형 요강이나 또 학교에 직접 전화하셔서 문의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올해는 지원자 유의사항이 지난해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추가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새롭게 발표가 됐는데요. 이 중에서 유의해서 보셔야 될 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부터 영재학교 입학 전형에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중복 지원한 사실이 밝혀지면 불합격 처리된다. 이 부분 유의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입학 후 의학계열, 의대, 치대, 한의대, 약학계열 대학 지원 시 받게 될 불이익을 지난해보다 자세하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난해 전형 요강에도 비슷한 내용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올해 추가된 내용 다시 확인해 보면 의학계열 관련해서 진학지도 하지 않겠다. 이거는 지난해와 동일하고 일반고 등으로 전출을 권고하겠다. 새롭게 추가된 항목입니다.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학생들한테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 V자를 체크한 부분이 사실 올해 다른 영재학교들 새롭게 많이 포함된 부분인데 대전은 지난해부터 이미 표시를 해놨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천 영재고 설명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학계열 진학할 때는 영재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아니고 그냥 일반고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기록부로 제출하게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 지원할 때 학생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 사실상 의대 진학이 불가능하게 만들겠다. 이런 부분을 더욱 강조해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계열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의 시설, 기숙사나 독서실 등도 이용을 제한하겠다. 이런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추가로 학기 중 귀가 및 주말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재를 해놨는데요. 학기 중 귀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리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주말 프로그램도 참여해야 된다. 아무래도 재학생들의 입시 준비를 위한 사교육 참여도를 의식한 그런 조치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지난해와 크게 다른 부분은 없고요. 전형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서 접수 6월 1일부터고요. 1단계 합격자 발표 서류평가 결과가 7월 2일 날 발표됩니다. 그리고 2단계 지필고사는 7월 11일 날, 그리고 3단계 캠프 전형은 8월 14일 날 진행이 됩니다. 다른 영재학교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3단계까지 통과한 학생들 최종 합격자라기보다는 합격 예정자가 이제 공식적인 명칭인데요. 이런 합격 예정자를 대상으로 중학교 최종 학교생활기록부를 받는다든지 또 입학 전 과제를 내주고 제출을 받는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혹시라도 3단계 통과 이후에 남은 중학교 생활을 너무 불성실하게 하는 학생들은 최종 합격에서 배제하겠다. 이런 내용을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전형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 3단계로 진행되는 전형 방식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전형 요강상 지난해와 표기가 달라진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 서류평가에서 1단계 통과자 규모를 지난해에는 1000명 내외로 특정지었지만 올해는 특정짓지 않고 영재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자라고만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올해 1단계 탈락 규모를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치를 취한 이유는 아무래도 올해 중복 지원이 불가능해지면서 영재학교 경쟁률에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도 그런 경쟁률 변화를 명확하게 예상할 수는 없을 테니까 일단은 지원자 현황을 보고 1단계 탈락자 규모를 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최근 대전과고 경쟁률 변화를 보시면 지난해 총 1157명이 지원했는데 그 중에서 1단계 통과자 1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단계 지필고사를 보러 온 학생은 보시는 것처럼 정원 내외 포함해서 한 660여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전과고 지원자 수는 아무래도 이 1157명보다는 훨씬 더 줄어들겠죠. 아마도 학교 측에서는 지난해 2단계 지필고사에 응시했던 학생 수를 기준으로 이게 실질적인 경쟁률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지원자 수를 아마 예상하고서 이 인원보다는 조금 적은 인원으로 올해 2단계 지필고사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1단계 선발 규모는 이제 설명드릴 2단계 지필고사 변화하고도 좀 연관이 있을 전망인데요. 올해 대전과고뿐만 아니라 영재학교 전체적으로 2단계 지필고사의 변화가 따를 전망인데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에는 학문 적성 검사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올해는 전형 요강에도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평가로 그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평가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도 지난해에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지식을 바탕으로 수학과학에 대한 학문 적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돼 있고, 올해는 중학교 교육과정 지식을 바탕으로 수학과학 분야에 대한 학업 역량, 이건 뭐 지난해와 크게 다른 부분은 아니지만 뒤에가 좀 달라졌습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학문적 소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 아무래도 단순 경시형 심화 문제보다는 정답이나 풀이법이 한 가지가 아닌 개방형 질문이나 또는 서술형 또 융합형 문제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에 인천영재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들이 아무래도 채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 변화가 어떠냐에 따라서 1단계 통과자 수도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여기 표기된 것처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학문적 소통 능력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서술형 문항들이 많이 포함된다면 1단계 통과자 수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그런 시험을 준비하고 또 채점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지역인재 선발 2단계 전형 이후에 확정이 되는데, 여기 주의하실 부분이 1, 2단계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지역에 배정된 인원을 선발한다. 자, 지역인재 우선 선발자들은 1단계 서류평가와 2단계의 지필고사를 종합해서 선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역인재 우선 선발자가 아닌 일반 지원자들은 이제 2단계 이후에 3단계를 준비해야 되는데 2단계 결과만 반영하여 3단계 합격자 수의 1.5배수 내외를 선발한다. 자, 이때는 서류평가가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즉 2단계에서 3단계 올라갈 때는 서류평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3단계 캠프 전형 이후에는 최종 합격 예정자를 선정할 때 다시 1, 2, 3단계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정리해 드리자면, 자, 1단계 통과자들 2단계 지필고사 잘 보면 일단 서류상에 혹시라도 문제가 있더라도 3단계까지는 올라가는 거고요. 이제 3단계에서 아무래도 서류 관련된 면접이나 이런 걸 또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토대로 다시 3단계에서 서류 평가를 포함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3단계 캠프 전형 명칭은 지난해와 동일한데 지난해보다 좀 더 강조되고 있는 게 대인관계 역량, 개인 내적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게 무슨 평가일까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아무래도 예년에 뭐 인성평가처럼 뭐 서류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캠프 전형의 특성상 다른 학생들과 함께하는 활동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평가들을 좀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최종 합격 예정자 선발에서는 2단계와 3단계 결과를 5대5 비율로 반영한다고 돼 있는데, 올해는 1, 2, 3단계 평가 결과를 종합한다. 이 부분이 올해 전형 변화 중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회통합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정원의 전형 같은 경우도 지난해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원의 선발 방법을 지난해와 다르게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원의 선발은 1단계 서류평가는 일반 전형과 동일했고 2단계에서 지필고사가 아니고 면접 면담, 그러니까 학생하고 직접 입학사정관이 만나서 학생의 역량을 확인한 후 2단계 결과만 반영해서 마찬가지로 2배수를 선발하고, 그리고 2배수 이내로 들어가서 3단계 캠프 전형에 올라간 학생들은 3단계 캠프 전형 이후에 그 3단계 결과만으로 9명 이내로 최종 합격 예정자를 선발했는데, 올해는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2단계 평가 3단계 평가를 통합해서 그냥 2단계 전형이라고 칭하고 이 2단계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9명 이내로 선발한다, 이렇게 표기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전형 단계를 통합한다는 것은 정성평가를 예년보다는 좀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단계 통과했다고 최종 합격자로 확정되는 건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3학년 2학기 최종 학교생활기록부 확인 후에 중학교 생활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최종 합격자로 확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원의 선발은 9명 이내인데 실제로 9명을 뽑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많을 때는 6, 7명 정도, 적을 때는 3, 4명 정도만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의 선발은 학교에서 발표하는 원서 접수 경쟁률과 실제 최종 합격자 발표 결과 경쟁률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서 접수 경쟁률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경쟁률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원서 접수 일정이랑 그 다음에 필요한 서류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자기소개서, 추천서 2장,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서류 내용은 뒤에 가서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학교생활기록부는 지원하는 수험생의 학년에 따라서 제출해야 되는 종류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중학교 3학년은 중학교 생활기록부만 내면 되지만 중학교 1, 2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그리고 고등학교 지원자 경우에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까지 함께 제출한다는 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배제
항목은 없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2 출력했을 때 나오는 내용 전부 다 포함되게 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추천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추천서와는 담임교사 선생님 또는 수학, 과학을 제외한 나머지 교과 지도 선생님, 그리고 추천서 2는 수학, 과학, 정보 관련된 교과 지도 선생님, 추천교사 한 분이 여러 학생의 추천서를 작성하는 건 가능하지만 추천서 1, 2를 한 분이 동시에 한 학생한테 작성해 주실 수는 없다. 이 부분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전용료 부분이나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정원의 대상자 필요한 서류들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제출 서류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면 입학원서 같은 경우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보다 의약학 계열 진학 시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또 강화된 내용을 표기하고 있고요. 중학교 내신 성적 입력 확인 자료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국어, 수학, 과학, 영어 과목, 물론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전체 과목 성적이 다 표기가 되고 평가에 모두 참고될 수 있지만 입학사정관 분들이 이렇게 한눈에 주요 과목 성적만 별도로 따로 확인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 주요 과목들 성적이 기타 과목들보다는 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넘어가서 자기소개서 보시면 작성 유의사항이 지난해보다 좀 더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는데요. 주목하실 부분 교회 수상실적, 공인 어학 성적, 그 다음에 각종 인증 점수 및 인증 등급 표기할 경우에 0점 또는 불합격 처리될 수 있다. 기존에도 영재학교에서는 자소서 유의사항에 이런 부분을 표기하지 않은 학교라 할지라도 교회 수상실적이나 어학 성적 같은 거 기재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회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는 공지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학교는 다른 특목고들과는 다르게 이런 내용 적을 경우에 0점 처리나 불합격 처리까지는 아니고 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라고만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대전과학 같은 경우에 공식적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감점 또는 불합격 요인이 될 수 있는 작성 내용에 대해서 올해 보다 자세하게 공지한 걸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밖에도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활동 내용이라든지 또는 부모님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암시할 수 있는 내용들, 수험생 본인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은연중에 어떤 소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게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활동이라는 건 어떤 개인적인 레슨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많은 비용이 드는 무슨 해외 캠프 활동 참여했다든지 이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부모님의 사회경제적 지위 관련해서는 진로 희망 같은 거 적을 때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셔서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든지 또는 자신의 가정 주변 환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은연중에 부모님의 직업 같은 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소서 항목이나 글자 수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3개 항목 2,500자입니다. 1번 항목은 지원 동기 진로계획 적는 항목이고요. 2번 항목 수학과학 학습 또는 활동 경험 적는 거고 3번 항목은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가정 및 학교 환경에서 자기주도 능력을 키우기 위한 지원자의 노력과 그 노력을 통해 변화하거나 성장한 내용을 적는 항목입니다. 제가 이 3번 항목에 대해서 지난해 영상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번 항목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별한 다른 소재가 있을 경우엔 수학과학 이외의 소재를 적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없는 학생들은 2번 항목에서 다 표현하지 못한 수학과학 공부 또는 활동 관련된 내용을 적으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추천서도 자소서와 마찬가지로 작성 시 유의사항이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긴 한데 선생님들이 작성하셔야 할 내용 자체는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직접 작성하는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2학년도 또 지난해 2021학년도 대전과고 전형요강과 서류 양식 함께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다른 영재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각 학교별로 2단계 지필고사 평가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도 2단계 평가에 대한 어느 정도 변화가 예상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수학은 20문제, 물론 일부 문항은 소문항이 2개씩 딸려 있었지만 대문항 기준으로 20문제였고요. 교과 심화나 경시 기초 수준의 문제들이 주로 나왔습니다. 계산이 좀 복잡한 문제들이 많았고 또 대체적으로 약간 수능형 문제를 지향해서 속도전이 좀 필요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약간의 고등학교 선행을 했던 학생들이 조금 유리한 시험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당 3점에서 5점씩 배점이 돼서 총 100점 만점이었고 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보다 문항수가 좀 많았습니다. 대문항 기준으로는 총 34문항이 나왔는데 그 안에 소문항이 2개에서 4개씩 딸려 있었고요. 대문항 기준으로 물리
6개, 생명과학 11개, 지구과학 8개, 화학 9개의 문항이 있었습니다. 창의 융합 유형보다는 각 과목별로 개념이나 원리 이해를 얼마나 깊게 충실하게 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문항들이 많았었고,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선행학습을 한 학생들이 중학교 과정만 공부한 학생들보다는 조금 유리한 시험이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사실 그동안 대전과고 2단계 지필고사는 강남이라든지 목동이라든지 학원가에서 오랫동안 영재고 대비반 수업을 들었던, 그러니까 경시형 문제들 많이 다뤄봤던 학생들이 유리한 지필고사였는데, 올해 그런 유형에서 얼마나 벗어날 수 있을지는 사실은 뚜껑을 열어봐야지만 알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단순히 빠르게 많은 정답을 찾아내는 그런 테스트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서술형이나 창의 융합형 문제들의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년 기출 유형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으니까 학교 홈페이지에 또 대전과고는 지필고사 기출 문제를 전체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인해 보시지 못한 분들은 대전과고뿐만 아니라 다른 영재고 지원하시더라도 한 번쯤 풀어보시면서 자신의 지금 현재 공부 수준을 판별하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